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 인사드립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4월 17일 하얼빈 회원에 등록했고 그때 당시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세청을 한 2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 한 달간 알아보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사업은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상세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점포가 필요 없어요. 돈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무자본. 저는 여기에서 25년 정도 있지만 한 5만 원도 헛되이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자본 제로라고 해도 이렇게 이야기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상속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그 장점 때문에 또 더구나 이 사업은 누구나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진리의 상세형 사업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00년도 10월까지 이렇게 공무원 근무를 하고 퇴직을 저희 집사람 이선희 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퇴직하고 전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업을 시작할 때 그 당시 2001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근무와 똑같이 9시에 그 당시에 강남 빌딩이라고 그게 강남역이죠. 거기에 9시에 오늘 할 때까지 거의 출근한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것은 제가 조금 관심 있는 제가 분야입니다. 제가 약 30여 년 전부터 진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철학서적이나 종교서적 같은 거 좀 보고 또 더구나 우주 창조 비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인도 고대 경쟁이든지 그러면 양자 물레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관련된 서적을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서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한 것을 머릿속으로 좀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제가 좋아하는 교수가 김태수 교수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한테 강의도 해주시고 많이 잘 아시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과 좀 비슷한 거. 또 거기에다가 또 이분은 이론과 논리가 확실했어요. 법학자, 유통법 법학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교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김태수 교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책 제가 좋아했죠. 그리고 강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과 강의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폐쇄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대유행을 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지금은 하나의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를 뉴노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팬데믹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14세기의 패스트 흑사병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고 그리고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팬데믹이 있었으며 1968년은 홍콩 독감이 있었고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14세기 패스트 즉 흑사병 때문에 우리 인류가 2억 명 이상이 희생되었지만 그 소는 안에 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 그 성 안에서 살고 있으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리산업 발견이고 항해수로 발달이며 밀신대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그 1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5천만 명 넘는 인류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 총과 폭탄으로 사망한 전사자보다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패권국가들, 즉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자원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영향을 넓혀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여 식민지 만들 때 민족 자결주의와 독립정신이 훨씬 더 고양되는 시점이 그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압제 침탈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사에서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김이 독립선언을 발표하시며 우리나라가 조선인이 독립군과 자존심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968년에 홍콩 독감이라요. 우리 인류 사회는 예방의학과 면역의학 그리고 유전자 DNA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선별 진료소를 포함한 질병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사회적 프로세스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휩쓸지 않았다면 오늘날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운하처럼 일사불란하게 선별 진료소를 구축하고 여기로부터 프로세스가 바로 정하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따요 무조건 주저앉아있고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픈 상처가 지나고 나면 포스코로나, 코로나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에 의하여 전 세계가 두름에 떨고 있었고 또한 많은 부분의 경기가 위축되었으며 심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라고 하여 호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컨트롤하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확신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에게 멋진 길은 퀀텀 리프, 즉 양자 더하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퀀텀은 양자라는 뜻이고 퀀텀이 무엇이냐? 리프, 더하가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더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우리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구리가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어느 순간 홀짝 뛰어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피니스가 그냥 슬금슬금 뛰어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개구리처럼 홀짝 뛰어서 어느 순간은 100% 성장, 300% 성장, 3000% 이상 성장까지達퀀텀 리프, 즉 양자 더하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퀀텀 리프, 즉 양자 더하기를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요즘 예를 든다면 예전에 우리가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냐,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냐,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냐 이것이 부초도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소유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접속되고 어디에 연결되느냐가 경제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부가 어떻게 편제될 것인가? 접속자와 비접속자로 경제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가 치킨을 먹는다, 피자를 먹는다고 하면 모두 치킨을 소유하는 쪽, 피자를 소유하는 쪽에서 주문하고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치킨을 소유하지 않고 피자를 소유하지 않은 앱, 즉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어디에서 더 많이 버느냐? 치킨을 튀겨서 파는 사람보다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보다 오히려 접속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접속 툴을 많은 사람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플랫폼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금 세계는 소유 경제를 넘어서 접속 경제가 되고 접속 후 플랫폼 경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코로나가 지나는 포스트 코로나, 즉 뉴노멀 시대는 새로운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구독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독 경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프로토콜 경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소비자들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시고 소비자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가 바로 프로토콜 경제이고, 이 프로토콜 경제를 단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구독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독 경제다요 하이링 비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매스화되어 있지 않은 프로슈 마케팅이라는 구독 경제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한 소비자이면서도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하이링 비즈를 우리 생활 속에 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하이링 플랫폼에서부터 구입하는 구독 경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독 경제의 선두주자로서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해 나오고 있으며, 우리가 이 비즈니스로 취급하는 아이템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내려앉아 있는 생활 필수품 이제 3만여 개의 아이템이 하이링 플랫폼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유통비와 광고를 주는 우수한 생활용품을 우리 스스로 각자가 소비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냐? 그 소비자체가 매출이 돼요. 하이링에서 전체 매출액 중 35% 범위에서 각자 들어가만큼 인쇄적 로열티 소득을 지급받는 구독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주 매력적인 현명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매력적인 하이링 비즈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소개시켜줌으로써 이처럼 알려주고 소개시켜준 분들이 다시 구독자가 돼요. 여기에 합류가 되면 이러한 구독 경제 비즈는 엄청난 큰 규모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를 구독 경제라고 프로토콜 경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을 전공한 정보업자들은 프로토콜이라면 하나의 약속이라는 통신기관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에서 하나의 약속을 말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곳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이링을 통해서 구매하겠다는 서로의 약속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구독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신문을 구독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한테 배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배달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하면 내가 잊어버려도 매일 아침 조간신문이 나에게 배달되기는 내가 구독 경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독 경제를 통해서 하이링 사업이 코로나 이제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엄청난 크게 그러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인되고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링 사업은 어떠한 팬데믹에서도 강력한 성장 잠재력과 성장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구독 경제, 프로토콜 경제의 새로운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프로슈 마케팅에서 모두가 프로슈 마케팅 사업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고 공급자가 소비자의 역할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프로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링처럼 진정한 프로슈 마케팅은 각자의 순수한 소비 생활 속에서 어느 누구도 판매를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사업만으로도 비즈니스 매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순수한 소비 생활이 구독의 연세가 되고 구독 확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구독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한 구독 확산을 통해 경제 규모가 기하급수로 발전나가는 소비자 집단인 동시에 공급자 집단이 프로시모 시장을 구축해야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 시장을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시모 마케팅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판매자들로 구성된 이 시장은 형식적으로는 프로시모 형태를 띠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또는 일부라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프로시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링 프로시 마케팅은 수많은 생필품을 가지고 오직 소비 생활 통해서 뭐가 이루느냐? 바로 비즈니스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면을 만나서 손만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냐? 따로 그래서 사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입장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래 맞아.
예전은 공급 중심의 판매 중심의 네트워크 조직 구성이 이루어졌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부터는 소비자 각자가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에 의한 네트워크 조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엄청난 성장의 잠재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유통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정확히 딱 들어간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링 비즈입니다. 그래서 하링 비즈가 프로토콜 경제, 구독 경제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국사의 최고의 프로토콜 경제를 선도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떤 경제를 선도해 나오고 있다고요? 우리는 프로토콜 경제, 구독 경제를 선도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프로토콜 경제를 단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구독 경제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구독 경제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세일즈 경제를 선도해 나간 게 아니라 소비 경제, 즉 구독 경제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구독할 때 신문을 발행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신문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모두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구독함으로써 그 많은 뉴스들을 우리들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무식자에서 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런 뉴스들과 이런 매거진들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들을 우리가 구독함으로써 그 언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구독을 안 함으로 인해 그 힘을 끊어버리고 하는 그 무서운 구독 경제 출발점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뉴노멀.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의 접속 경제가 되었다면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에서 프로토콜 경제, 즉 다른 말로 구독 경제가 우리 경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 분 한 분의 구독자를 늘려나가는 하림의 구독자를 늘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림의 수많은 제품과 제품들을 충성스럽게 구독한단 말. 구독자 모두가 서로 마음을 충성스럽게 구독자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같이 구독할 수 있는 프로토콜. 그래서 왜 프로토콜을 하냐? 프로토콜 하는 이유가 바로 서로 약속에 있어 똑같은 혜택을 준과 동시에 각자 돌아만큼 소득을 벌 수 있는 소득 기회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인 비즈를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플랫폼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할인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속에서 구독자를 많이 늘려나갈수록 그러한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구독 경제 시장, 이 시장의 크기와 금에 따라서 구독자 각자가 노력함에 따른 그러한 인쇄적 소득을 이 소득을 통하여 새로운 뉴노멀 시대, 그러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이 시대에 새로운 백만장자, 천만장자를 넘어 억만장자들이 대거탄생할 수 있는 퀀텀 립, 즉 양자 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과 유사한 비즈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회사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공부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내가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제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공부하고 싶은 제품들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인 할인 비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인 비즈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활 속에서 먹고 입고 사기 위해서 나가는 비즈므로 포털 경제의 우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로운 구독 경제의 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구독 경제 비즈를 우리 사회에서 뿌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동양에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지금 이러한 시대를 예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나라의 손자가 모든 정의에서 이길 수 있는 병법을 손자병법에 적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손자병법은 비즈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 없는 총성이 오가는 경제 전쟁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전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위해서 정말 불을 누르면서 억만장자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구독 경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손자병법에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임을 예상하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군사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그 무기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또 그 무기가 얼마나 우수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요소이긴 하겠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결정적 요소는 바로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결정적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에서도 결정적 요소는 타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도 타이밍을 놓치면 바로 끝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께서 십저우배를 가지고 103년척의 일본 군함을 무찌른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명량해전에서 십저우배를 가지고 103년척의 배를 무찌른 것은 배가 많아도 아니고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병기가 채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물때, 바닷물에 간조와 만조의 시차입니다. 그 명량 앞바다에 밀물과 썰물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바닷물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러한 물때 그 타이밍에 이순신 장군이 돌격 앞으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적들 배가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쏘고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끼리 전쟁했습니다. 여기서 살짝만 해도 적들은 죽기 살기로 붙었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배 12척을 가지고 외적 130척 배를 무찌르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임입니다. 우리가 하링 빚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강남 아파트 10채 2채를 산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타임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 10채 2채를 산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타임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뭐가 밀려들어오고 있느냐? 엄청난 조수아주류가 지금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예전에는 생필품 슈퍼나 백화점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해보고 써보고 쇼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에 접수하여 이왕이면 내가 할인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빚으로 로열티 소득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여기 할인 빚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슈퍼에 나가서 물건 사지 않고 이제 손가락으로 할인 어플을 통해서 바로 주문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 앞에 딱 도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배달 음식을 통해서 집에서 배달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함께 먹더라는 것입니다. 외식 문화가 배달 문화로 바뀐 것입니다. 이 엄청난 타임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못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는 여기에 할인 명함을 딱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할인을 딱 접속시키는 것입니다. 쉽게는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하고 이제는 자녀용품 쓰시는 생필품은 할인에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다. 이제 그렇습니까? 그런 게 다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안 그래도 오늘 할인에 주문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와 있던데 나는 거기서 생필품을 사고 돈만 주었을 뿐인데 지금까지 생필품을 사면서 돈을 번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 할인에서는 돈도 못 쓰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임입니다.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은 유사한 프로스마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이리 회사만큼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DNA가 다른 무대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스 마케팅 관련 법안을 직접 위반하고 이를 국회에 통과시킨 유통법 전문 법학자이고 미래학자입니다. 한국 사회 최고위기에 백조의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을 출간하여 10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한 그 유명한 밀리언셀러 작가인 김태수 교수가 얼마 전 이런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그 강의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신통하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 이러한 개념을 처음으로 그리고 제대로 구축한 회사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서 사람과 사람을 접속, 연결해 간 휴먼 마케팅을 결합시켜가지고 인터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실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평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업하는 방향선하여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하나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백조 꿈이라는 미디어 제목 백조는 날아다니는 새 백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푸시마케팅 구독 경제 시장이 10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찾아와야 해. 100조 원의 시대에 대한 꿈이라고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회사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림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림회사 대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림회사는 1990년 창업 후 27년 동안 쌓아온 내공과 노하우를 통하여 2천여 가지 특화된 최고 제품과 3만여 가지 아이템이 하림 프로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여만 가지의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하림의 뉴스를 전하는 속도를 지금보다 2배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처럼 소비를 중심으로 이런 비즈니스, 이런 구독 경제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곳으로 대거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를 지금보다 딱 2배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1등이 전 세계 1등하는 것이 12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정 하림 크로스마케팅이 전 세계 1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크로스마케팅 구독 경제 시장에서 전 세계 1등하는 이야기 왜 우리가 못 만들어냅니까? BTS도 만들어냈는데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번째는 전 녀석이 이러면 반드시 꿈을 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대한민국의 꿈꾸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고 미래가 없는 나라는 이미 죽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손자병법에서 전제에서 이러면 반드시 꿈을 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손자병법에서 뭐라 했느냐. 상하, 동역자, 필승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하가 스폰서 사업자, 파트너 사업자 상하가 이것은 계급의 상하가 아니고 선배 스폰서, 후배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가 뭐한다? 동역자, 가들동 발알욕자. 상하가 같이 꿈을 꾸면 필승하리라. 이 경제전에서 틀림없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프로토콜 경제, 구독 경제의 선두주자가 됐어. 남들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을 하여 불안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억만장자가 되는 하나의 거대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2500년 전에 손자 병법을 통해서 전쟁의 비교, 즉 경제 전쟁의 비교를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림 비즈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손자 병법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하림 모델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보다 속도를 2배 더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계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크로스마케팅도 당초 미국에서 직접 판매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접 판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지금 조직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그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계 프로슈머 회사이거나 유사 조직에 관한 다단계 판매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할인 사업이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 속에서 생활 자체가 곧 비즈니스가 되고 소비 자체가 곧 소득이 되는 새로운 소비 문화, 새로운 창업 문화로서 구독 경제, 프로토콜 경제 시대의 새로운 뉴 패러다임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축하는 하림 크로스마케팅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작은 옷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나아갈 것이며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찾을 수 있는 진리의 사업, 상생 사업으로 발전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